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몸과 이 대상 몸과 촉수 아니죠. 이 대상 관계를 중간에 하는 아까 바람과 빛과 하는 이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할 때 안에 있어지는 의와 법과의 어떤 그 간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 이것들이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했는데 세 가지 못해서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쉽게 답을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알 수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결국 법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안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요 세 개가 합쳐져야만이 촉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촉을 설명하려고 하면 눈,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 사고예요. 교학적.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인식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단지 합리적 사고로서 그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촉이 있겠다라고, 이거는 합리적 사고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는 촉만이 어떻게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촉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에 대한 어떠한 감각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쨌거나 어떤 음식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뭔가 향기가 있어야 되고, 코의 기능이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작용이 있어야 어쨌거나 거기서 또 촉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 이 조건, 요거는 합리적 사고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랬을 때 결국 이 촉에 있어서는 오문 인식이라고 하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냄새가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촉에는 결국 어떠한 거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냄새인지 소리인지 어떤 몸의 감각, 느낌인지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싼냐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명색이 이렇게 붙어야만이 어떠한 냄새네, 뭔 소리네라고 이름을 붙여야만이 요게 이제 비로소 흔히 알고 있는 소리네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문이 없어요. 오로지 법의 세계만 있지. 의의 작용으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의 작용만. 색상향 미촉 법, 이 법의 세계. 안이비 설신 의의 세계. 그래서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법으로 기결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냥 색상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지만 결국 전부 다 법,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요. 네, 그까지는 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린 것은 아까 그 중간에 매개체가 아까 이 눈은 빛이고 소리와 그러니까 그 매개체 그게 없이는 아무리 이 세 가지가 있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개체라고 하는 어떤 빛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것 또한 합리적 사고지 우리는 이 자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니까요. 단지 그렇다고 그게 빛이 없어도 보여,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떤 세간적 지혜긴 하지만 법의 세계는 어쨌거나 우리는 인식되어지는 그 세계만을 지금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 거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합리적 사고로 그걸 써먹어야죠. 세간적으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령 눈에 있어서 보여지려고 하면 많은 것이 있어야죠. 빛만 있다고 되나요? 거리도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붙어버리면 뭐 되겠어요? 빛 자체도 거기에는 없겠지만 빛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눈엔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로 하겠죠. 냄새 또한 어떤 공기가 있어야겠죠. 어쨌거나 그 공기를 타고 와서 어쨌거나 여기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딪혔을 때만 알지 요까지만 와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아는 거지 나머지 거는 그냥 세간적, 어쨌거나 합리적 사고로서 막 생각으로서 그렇겠지,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교 입장에서. 단지 그렇게 그냥 일반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촉에서는 반드시 의의 작용이 그러니까 의에 돌아선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반드시 의의 작용이 해야만이 법으로서 드러나요. 그래서 다 5가지는 전부 다 법으로 귀결이 돼요. 아마 그래서 만법귀일인가 막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모든 법은 그 법으로 하나로 의의 작용, 마음 작용 그쪽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야만이 대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교학적으로는 오문전향이라고 해야 되나? 의문전향. 그 앞에 거를 오문인식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아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학적으로 뭐 공부하는 걸 그렇게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또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근데 고요학으로 하시면 여기서 약간은 또 맹점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픽스 시켜놓고 보기 때문에 좀 달리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좀 기르셔야 돼요. 결국 알아차림을 통한 사마디를 기르고 거기에서 오는 통찰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교학도 본인의 지혜로서 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폭넓게. 그 힘은 약한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 괴로움은 이 머리가 찌끈찌끈한 줄어들고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큰 사여도께서는 아무리 교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알아들더라도 한 30% 정도밖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분의 말씀 표현을 빌리면. 그리고 경에서 정확히 어떤 경에서 나온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3장, 쉽게 말하면 경, 율, 론에 대해서 모든 걸 빠삭한 스님이, 장로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올 때 부처님이 항상 빈 깡통이 온다라고 이렇게 하셨나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결국 수행을 통해서 정말 통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찰 체험으로 인한 그거에 대한 사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지혜, 그게 힘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게. 그래야 그 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아는 지혜, 본인의 생각으로서 아는 지혜,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필요하지만 이게 힘이 약하다. 이것은. 생각으로 했으면 진짜 그런가? 본인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죠. 그게 수행자들의 몫이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광거사님은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만 지금 질문을 하세요. 작년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이제 한번 삿띠를 진짜 해보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부터는 그런 인터뷰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보살님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삿띠 하는 것만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안 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예. 다음부터는 꼭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안다 하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자, 지금 뭐 알잖아요. 그거 그냥 있지만 그냥 이해로서 하는 거지. 그걸 뭔가 봐버리거나 그래버리면 이미 열리고 느끼고 하면 전부 다 안다에 대해서 그 표현을 그냥 보였다라고 표현. 그렇죠. 예. 그래서 전부 다 만났죠. 만났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보여졌다. 색상향 미촉 법은 겁나게 덩치가 큰 보여지는 거고 그거보다 더 미세한 거 이름 붙일 수도 없지만 뭔가 보였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빠라마타라고 해요. 이름 붙여서 써요.
근데 이제 좀 끄집고 갈라 그러면 사람 봐서 그래 좋습니다. 계속해 나가세요 하면 진짜 이제 그게 빠라마타인 줄 알고 좀 오해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뭔가 보여줬다 하면 전부 빠냐띠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어쨌든 체험은 체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체험되고 있잖아요. 들리고 뭐 보이고 전부 체험이지 뭐. 네. 그거보다 조금 전에보다 경험해보지 못한 걸 체험하는 걸 이제 여기서는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체험, 그러니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걸 체험함으로써 어쨌거나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지. 이러한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이거보다 좀 더 미세한 체험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요. 이때 체험은 빠냐띠였구나. 이게 빠라마타였네? 라고 해요. 그러다 이 체험에서 더 미세한 걸, 더 깊은 걸 또 체험해요. 그럼 이게 빠냐띠고 이게 빠라마타네? 라면 3-4번 정도 반복되면 스스로 알죠. 이거 말고 더 있겠구나. 결국 이해로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장자인가요? 장자였던 것 같은데 옛날 중국의 그 어른 뭘 보잖아요. 저 앞에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놈을 보고 있어. 잡아먹으려고. 그잖아요. 뭐였죠 그게? 얘기가 있는데 뭐 새였나? 벌레죠. 벌레를 새가 노리고 있고 새를 독수리가 노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본인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본인도 두려워해야 돼요. 분명히 딴 놈이 나를 보고 이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요. 이것까지. 그래서 장자가 두려워했다고 그런 내용은 없나요? 네. 그렇단 말이요. 어떻게 할까? 이게 막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나를 누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시어머니 있어야 된단 말이요. 네. 근데 스님들 법문하실 때 빠라마타를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봐야 된다. 봐야 된다라는 표현은 저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굳이 빠라마타를 봐라라고 하면 대상이 아니라 보는 줄 알면 이거는 결국 빠라마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작용이니까 아마 보는 마음을 봐라 아마 이런 의미게요. 보는 마음이 빠라마타 대상을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네. 근데 보는 줄 알면 결국 이게에서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여기서부터는 그냥 빠라마타라고 뭐 어쨌거나 용어는 쓰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지만 결국은 스스로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또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한 게 지금은 거친 체험이 돼요. 뭔가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이런 것도 되고 좀 더 되면 막 뭔가 생겨나는 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더 미세해지면 막 이런 게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또 그래요. 더 미세해지면 이제 그러면 이것 말고 만약에 전에는 한 10개가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30개가 일어나고 사라져. 그러면 10개짜리는 빠냐띠겠네요. 30개짜리고 빠라마타고. 그럼 만약에 그게 더 미세해지면 어떤 걸 빠라마타라고 할까? 이해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 빠라마타는. 질문을 오타마 스님께도 드렸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사유로도 충분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유로도. 왜냐하면 소위 말해 마음 작용들이라는 게 사실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 작용들이라는 게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탐심은 땡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은 미는 거, 요 정도로도, 근데 땡기고 미는 것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수행을 할 때, 제가 이전에 여쭤봤던 거고, 이미 한 2번 정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는 이해의 문제이구나는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미연님처럼 유사한 어떤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바꿔지려고 한다면 보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면 그거를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수행을 하면서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 질문도 그 부분과 유사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뭐 더 니빠나나 뭐 도가지의 이런 부분을 떠나서도 저희가 차용해서 쓰는 그 지혜로 하는 부분이 이제 대상으로 그리고 일어나는 것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각으로 자연의 이치로 내가 아닌 것으로 이게 다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다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바른 견해이고 정견인데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와서 저희가 한 번씩 점검해서 쓰는 거라면 나중에 그게 쫙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유를 해보면 보여지는 건 아닌데 저희가 수행의 도구로 그렇다 그러면 수행의 도구로 우리가 체험을 해서 가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면 대상,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 마음, 느낌, 감각 이런 부분은 일종의 힘 또는 에너지 이런 정도까지로 저희가 체험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닐까 요 정도인데 요 단계별로 체험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에너지, 힘 또는 어떤 기운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마찬가지 보이는 성질 또는 앓음을 당하는 성질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기운이나 힘을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당겨주지 않느냐 이 정도로만 가지고 저도 가지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어도 그래도 좀 보여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항상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완전히 해소되진 않아서 그러면 제가 뭐 체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 체험을 명료하게 큰 체험들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대상으로 보는 것에 가깝거나 일어나는 것에 보는 것으로 가깝거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유로도 알 수는 있지만 수행을 하면서 그쪽에 약간 좀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힘이나 어떤 기본적인 성질,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하고 이게 조금 보여지는 것이냐 아니면 요 정도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자주 나오는 얘기 같은데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결국 설법을 하시죠. 그때는 수행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결국 법문으로서만 다 아란을 만들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리수 밑에서 반드시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그게 4념처예요. 요쪽 7일 보드가야 그 보리수 있죠. 거기서 이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는 게 4념처를 그때 경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초전 법륜경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초전 법륜경에서는 잘 봐봐요. 그 5 비구, 그러니까는 상대도 중요하고요. 때,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대는 뭐였어요? 5 비구는. 비난하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아주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뭘 비난했어요? 부처님은. 무엇을 비난했어요? 고행 포기한 거예요. 그 음식에 거기에 욕망을 느껴서 우유죽을 드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그 중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까지 이렇게 뭐 법문이여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욕심내서 많이 먹지 마라. 야, 너 너무 고행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마라. 그게 법문이에요, 그게. 그러고 아라한 되셨어요, 그분들은.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거. 그 중간에 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은 안 나오고 어쨌거나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초전법륜경에서. 거기서 어쨌거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더니 꼰단녀 존자인가요? 예, 아라한 되시고 또 며칠 있다가 두세 분 되시고 마지막 일주일째인가 어쨌거나 아찌따 존자인가요? 아사지 존자. 예. 그분이 마지막으로 아라한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마가서 그 불 하나요? 그분들한테도 그냥 예, 가서 좀 형제 뭐 첫 번째 형은 500명, 두 번째 형은 뭐 300명, 또 200명 이런 식으로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야 수행이 이렇게 알아차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법문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분들은 뭐 전생에 보면 어떠한 인연이 있었겠지만 굳이 따지면 우리가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패스.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법문으로는 안 돼요. 보니까 법문으로 해서 될 사람들은 다 됐어. 그러고 이제 그 보리수 아래서 생각하셨던 그려 4년차다 이제 요걸로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어디 누군가는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는 그냥 느낌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고 수행으로 이제 직접 사티파타나 수다를 설하시면서 수행으로 가져가요. 그 사티파타나 수다를 설하신 그 지역이 꾸루 지역이라고 꿀루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가 델리에서 가까워요. 델리에서 약간 북쪽인가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부처님이 요쪽 바운드리에서 움직이셨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요쪽에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거나 지역 특성이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어쨌거나 한국하고 비슷해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풍요롭고 기후도 좋고 한국처럼 그래서 지혜가 수승해서 이 법문을 들으면 이해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티파타나 수다를 설해요. 거기서 본격적인 제가 봤을 때 수행의 틀이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아나파나사티든지 뭔가 또 있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쪽 사람들은 지혜의 성향이 강해서 이 법을 설해도 이해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또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수행도 안 돼. 야, 이제 너무 힘들어.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육바라밀도 그전에는 이렇게 조금씩 했지만, 건드리셨지만, 자, 보시하면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이후로 안 되니까 육바라밀을 그렇게 밀고 가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뭐, 사띠, 그 다음에 정진, 뭐, 지혜 이런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후대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활성화됐다라고 저는 봐요. 그걸 그래서 계속 가져가서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킨 게 TV 불교인 거고. 그래서 가장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게 그거예요. 가장 쉽고 보시해라. 보시하면 너에게 건강하고 뭐 재물복이 있고 막 이렇게 설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근데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가치가 이 깨달음, 아라한으로 가는데 더 중요했다면 왜 법은 이렇다라고만 했겠어요. 자, 보시, 지게, 인욕에. 요것을 처음부터 하셨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여시아해. 여시아해. 그러니까 시비 걸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일어나고 사라졌어. 이걸 봐서 깨달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경험을 더 깊게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확실히 늘어난다. 그게 중요한 거지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경험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뭔가 무심하게 그냥 마음가짐 점검하고 알아차림하면 어떠한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이 되는 거지 내가 이 경험을 해야지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쑥 내려가는 걸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 경험만 했다고 해서 사유 없으면 아무리 그 경험 평생 해도 이해 없으면 안 돼요. 사유 없으면. 그게 조사다. 조사죠. 칠각지에서는 법의 조사로서라고 이제 하고 팔종도에서는 정사유로서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번뇌 없는 사유가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해를 하기 위한 칠각지에서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한 어떤 사유라면 이때부터는 이제 번뇌가 없는 그러니까 번뇌 해결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체험에 있어서 어떠한 궁극에 도대체 어디까지 체험이 돼야 되나라고 물으신다면 결국 명색을 봐야 돼요. 명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 붙임과 동시에 색이 생겨나요. 그거 보면은 거짐 해결돼요. 그거 보면. 그랬을 때 모든 게 다 본인의 생각이라고 이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도 막 오온에 뭐 이것이 이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진짜 실체가 없어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생각에 실체가 어디 있어요? 생각에. 근데 생각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색도 있고 어떤 뭐 외단화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의도, 행도 있어야 되고 그 아는 식도 있어야 되고 이 부분도 맞지만 우선 이걸 빼더라도 이 형상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자체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오온이 함께 작용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도 맞지만 이 형상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그 자체도 실체가 없다라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음은 아는 작용인데 이 형상이 앓음을 당하느냐 그것도 아주 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한번 또 가봅시다. 자, 물병 다 보여요. 짜잔, 짜잔, 짜잔. 물병을 우리는 안다라고 해요. 누구나 얘기하죠. 너 물병 보는데? 나 물병 알아. 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유로도 풀려요. 이 물병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요 한눈에 여기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세간적 지혜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병이에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물병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는 있어요. 이미지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결국 요거예요. 이미지는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 이미지가 그럼 여기 있는 거겠어요? 요 뇌에서 어떠한 작용이 굳이 표현하자면 이 뇌에 어떠한 뭔가 이미지겠어요? 이 안에 있는. 맞아요. 결국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이미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미지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물병이라는 이미지가 앓음을 당하나 만약에 물병이 앓음을 안 당한다면 물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지더라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이 물병이 여기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앓음을 당하지 않아요. 앓음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앓음을 당하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로 인해서 어떠한 파생돼서 이게 쉽게 말하면 반도체에서 어떤 전기적 신호가 있어서 어떤 화면이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나는 거지. 이 반도체 여기에는 소리니 어떠한 모양이니 거기에는 없다고요. 전기적 신호에는. 그죠? 그래서 요게 아주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명색을 보는 거는 엄청난 힘이 좋아요. 그리고 명색이 붙기 이전의 것도 알면 더 좋고 어떠한 체험이 돼요. 어떠한 체험이. 그걸 이제 촉, 외단화 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에는 어떠한 게 아주 미세한 게 어떠한 게 느껴졌다 싶으면 얘는
어떠한 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3, 4 화합, 그 촉. 근데 얘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산냐의 작용이 그걸 해석을 해요. 산냐의 작용이. 산냐의 작용이 그걸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름과 붙임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색이 함께 생겨나요. 그게 만약에 소리내라고 하면 소리내라는 그것과 같이 소리가 함께 있어요. 그 가서 이게 탁 붙어요. 그럼 얘는 소리가 돼요. 소리네? 끝까지 소리라고 알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소리라고만 이름 붙였지 내가 여기에다가는 개가 짖는 소리인지 매미 소리인지 뭐 새 소리인지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만이 본인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 안 붙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상은 변화가끔 되어 있어요. 흔히 얘기가 오늘 굉장히 깊어지는데 재밌네. 자, 흔히 부처님께서 아주 그 열반에 드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비구들이여, 형성되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니 뭐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마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형성되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형성되어지게끔 하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형성되어진 거는 부처님을 까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왜 형성되어지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더 벗어나는 데 힘이 있다고. 얘 자체가 형성되는 거요. 보는 쪽에서 그렇게 형성을 시키는 거요. 보는 쪽에서 그렇게 형성시켜서 봐요. 이결 작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걸 빠라마타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미세하건 뭐건 저건 전부 다 빤냐띠요. 빤냐띠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오온이 공하다라고 이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반야신경도 이 오온을 가지고 공하다라고 하지, 또 무자도 막 연기, 공 요렇게 해서 아예 없다 요 개념으로 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없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아까 마음은 아는 작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알물 당하는 것에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해야죠. 그것까지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이 오온이 공하다, 그러니까는 이 자체가 지금 오온의 집합체다라고 해서 공하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알물 당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봐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물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물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다고요. 처음부터 물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물든다고 착각하죠. 그렇단 말이에요. 스님, 그 얘기는 이전에도 2번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제가 이해가 완전치 않으니까 녹음된 것으로도 한번 또 따로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명색이 붙는 것을 이전에도 동일하게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빵빵한 상태에서 나야 돼요. 마음 작용들이, 예를 들어 사냐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서 뭐가 나오고 소리, 개, 이런 부분들이 쫙쫙 일어나는 거를 포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지금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유가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결과물로서 수행을 하다 보면 보이게 될 거니까 그걸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들도 그런 빤냐띠인 것이 그걸 도구로 써야죠. 근데 이제 빤냐띠라고 이해해야 하죠. 예,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그 느낌, 에너지 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하기 조금 그 징후가 세기 때문에 이해한다. 요 정도 생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어렵게 하시네. 제가 보질 못했어서. 이해하는 전 단계로 알아진다라고 아는 것이 더, 그러니까 자꾸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저기서는 이해해야 된다. 그 사이에 알아진다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진다. 그러니까 우선에 아는 만큼은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알면 안다고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럼 나 이거 안 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대상이 있고 자 보는 작용이 이 둘을 항상 둘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는 계속해서 달고 가야죠. 네. 달고 가야 되는데 대상이 이제 좀 예전보다 미세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빠라마타라고 오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빤냐띠를 갖다가 지혜로 빠라마타로 봐라. 이건 말이 안 돼요. 빤냐띠를 빤냐띠로 보는 게 지혜란 말이요. 이해가 돼요? 응. 빤냐띠를 빤냐띠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지. 빤냐띠는 말 그대로 관념인데 그걸 실체로 봐버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요. 하지만 도구로 도구로 써야죠. 그건 그것대로 보고 도구로 써야죠. 더 미세하게 볼 수 있으면 봐야 되죠. 근데 내가 봐야지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망가짐 바르게 하고 보는 줄 알면 그러니까 아직 사마디의 힘을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흔히 사마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신념체에서는 그냥 사띠와 지혜 뭐 이렇게만 표현하지. 근데 사띠를 왜 둬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사띠는 왜 둬요? 지혜 내기 위해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마디 기르려고 사띠 두는 거예요. 예. 사띠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은 바른 사마디를 얻기 위해서 바른 알아차림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보는 줄 알면 어떠한 깨어남이 있잖아요. 그게 바른 사마디라고요. 보는 줄 알 때 바르게 사띠를 하면 바른 사마디는 뭐예요? 지혜를 내기 위한 그 조건이 되는 사마디를 바른 사마디라고 하는데 요거의 원인은 바른 사띠란 게요. 바른 사띠는 보는 줄 아는 것이 바른 사띠고 예? 그러니까 이 사마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요 경험을 하면 말 그대로 항상 이 빵빵한 이 칠각지로 일할 때 삐띠, 빠사띠, 사마디, 우빼까 요게 항상 이 현전히 공간 전체를 꽉 채운 상태에서 대상도 알아차림하면서 법의 조사도 되면서 이게 한 일주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고요함이 어떤 느낌일지. 그거는 상상으로 안 돼요. 경험해 봐야만이 알아요. 잠을 안 자도 정말 좋아요. 자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반드시 의심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화두 이런 의심이 아니고 도대체 뭘까? 이거 화두라고 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나 지금 화두하고 있네. 왜냐하면 여기서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의심이. 예. 그걸 의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심이. 이게 오히려 마음을 굉장히 깨어있게 하더라고요. 요 의심이. 근데 뭔가 갑갑한 의심인데 안 풀리니까 도대체 뭘까라는 그 의심은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어떤 칠각지로 일할 때 그 우빼까와 이런 고요함과 막 균형을 맞추죠.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삐띠, 빠사띠, 사마디, 우빼까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균형. 삐띠만 있어도 안 돼요. 빠사띠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지금 균형을 맞춰요. 그 어떠한 마음 상태를. 그랬을 때 의심이 의정이라고 하셨는데 의심이 어쨌거나 탁 이 앞에 진짜 캐스마크가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요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표현상 갑갑한 것 같은데 이게 그 공간에서 꽉 채워지는 그러한 이 네 가지 요게 있기 때문에 갑갑한 것 같은데 오히려 좋고 막 이런 게 계속 가요. 잠도 안 오고. 그때 의심이 어쨌거나 예, 저게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가짜요. 맨날 요거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걸으면서. 힘들면 잠깐 앉아있고. 신기하네. 11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고, 1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그렇게 아침 발고 또 탁발 갔다가 와서 밥 먹고, 그게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다음날도 잠이 안 와. 뭐야, 이거.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날도 잠 안 와. 그냥 잠깐 누워만 있어요. 그냥 일어나요, 또. 누워만 있다가. 잠 안 들고. 그렇게 한 일주일 되니까는 뭔가, 아하, 정말 그렇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네.